안녕하세요. 쿼터백 연금투자 조홍래의 자산배분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는 자산배분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하나씩 알아봤었고요. 또 이제 투자 대가들이 알고 있는, 많이 이제 발전시켜놨던 다양한 자산배분 전략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금이나 혹시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던졌던 대표적인 질문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아주 직접적이고 실전적인 질문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씩 다뤄볼 거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연금이나 자산 배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마주할 때 꼭 반드시 한 번씩 던지게 되는 대표적인 질문인 투자가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투자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이번 시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미 투자 고수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 이런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겪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누구에게나 투자는 좀 쉽지 않은 주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투자, 내 돈이 걸렸고 이것을 좀 움직여야 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결국 알게 모르게 좀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서 이런 패턴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히 투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런 대표적인 주요한 원인들은 바로 대부분 심리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마련했는데요.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4대 심리 요인. 투자를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 대표적인 심리 요인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복귀해 보면서 이랬었지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심기일전 하신다면 앞으로의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질문 중에 왜 심리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냐 하면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다양한 다른 질문들로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4대 심리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군중 심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편향적 성향, 세 번째는 현상 유지 심리, 네 번째는 바로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이름만 봐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하나씩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 사진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투자를 어렵게 느끼는 첫 번째 그 심리 요인은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옆집 누가 뭘 사서 많이 벌었대더라. 이런 얘기들을 듣고 따라하는 거죠.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인 FOMO 들어보셨나요? Fear of Missing Out. 뭔가 놓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뭘 놓칠까요? 우리는 기회를 놓치고 우리만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 나는 저런 투자 같은 거 관심 없어라고 평생을 살아왔거나 나는 이런 성향이 아니야라고 거부하고 살아왔다가 꾹꾹 참고 억제했던 이런 분들 갑자기 이 포모 앞에 무너지면서 나도 갑자기 의외의 투자를 한다거나 굉장히 과감해지고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비일비재하죠. 특히나 이런 분들은 착실하게 예적금에 투자를 하셨거나 퇴직연금을 쌓아가면서 천천히 안정적으로 잘 투자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가상화폐에 투자하시거나 미국 시장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그것도 거의 마지막에 강세 끝 무렵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자에 뛰어드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평생 모아놨던 퇴직금이나 연금 자산들을 의외의 투자에 활용했다가 손실을 보고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중심리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심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 하자니 마음이 부대끼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했다가 손실을 보는 그런 진퇴양난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외쪽에 나온 게 이제 많이들 보셨죠? 최근에 인기리에 끝났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면서 좀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다는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런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급작스럽게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김부장님이 덜컥 상가 임대 사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평생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떵떵거리고 잘 지내시던 분이 이대로 은퇴했다가 나만 뒤처질 수 있겠다. 누구는 월소득 얼마가 찍히니까 친구는 임대사업자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월 몇백만 원씩 수입이 들어온다. 이런 말들에 현혹이 되시면서 급히 뭐라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 남들을 쫓으려는 그런 군중 심리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야. 물가가 높대더라. 아니면 AI가 돈을 벌지 못해. 뭐 미국 시장 고점이야. 이런 이제 부정적인 기사들이나 아니면 약세론자들의 말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잘 하고 있던 주식의 비중을 확 줄여버리거나 공포스러운 그런 심리에 연동돼서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들도 결국은 단순히 지수 레벨이 높다고 빠져나가는 그런 군중 심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투자 위험에 대한 판단을 내가 아니라 남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거 아닐까? 남들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타인에게 밀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적합한 의사결정 과정이 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게 현재 평양적 성향 때문이다. 현재 평양적 성향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살펴보면 현재 평양적 성향은 투자의 근원적인 그 목적이 결국 여유로운 은퇴 자산을 차근차근 형성하는 데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 아니면 당장 눈앞의 소비 이런 부분들을 우선시해서 일관성 있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투자는 긴 호흡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의 재미와 소비를 단기적인 이익을 조금 참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설계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그런 투자 심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뭐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뭐 말씀해 주시고 또 저 역시도 와이프랑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유로운 은퇴 자산을 만들어내고 연금에 대비하려면 꾸준하게 절세 혜택도 드리면서 연금 저축이나 IRP 이런 부분들에 돈을 불입을 해서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연말을 맞아서 주변에 연말정산 준비 다 됐니? 아니면 뭐 IRP 투자 잘했어?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IRP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긴 알아. 나 정말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선뜻 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연금에 들어가면 돈을 못 빼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일정 부분 그런 부분 다른 세션에서 저희 그 김봉곤 WM 센터장님이나 뭐 강영선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퇴직한 이후에 그 돈 때문에 그 준비를 뭘 미리 하냐. 지금 들어가면 저 돈은 나중에 노후를 설계하는데 난 당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이런 성향들이 이런 연금 투자나 자산 배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현실적이면서도 뭐 일리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역시도 결국 현재보다 집중하는 그런 심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루라도 빨리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하고 이게 복리 효과를 통해서 빨리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로 현재에 주목하면서 미루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뭐 취향의 차이가 아니냐, 뭐 생각 차이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작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시간이 흘러서 그때 그렇게 투자 안 하고 현재를 위해 마련했던 그 돈들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소비를 했거나 다른 데 투자했다가 날렸거나 본인도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심리적인 동요에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향. 세 번째는 바로 현상 유지 심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요. 현상 유지 심리 뭐냐? 나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나 좀 내버려둬. 이 변화를 귀찮게 느끼고 번거로워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투자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바꿔야 돼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외면하고 그냥 현재 상태를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첫 번째는 투자 대안이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투자는 선택할 것이 너무 많다. 즉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러면서 지레 겁을 먹거나 담을 쌓거나 아니면 투자를 잘 모르고 현재에 숨어버리는 그런 현상, 그런 심리를 많이 겪게 됩니다. 아니면 현재의 투자 포지션을 예를 들어 변경했을 때, 바꿨을 때 본인의 판단이 틀리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데서 많이 이제 겪으시는 문제인데, 내가 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새로운 투자 기회가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 여기 있을래라고 하면서 결코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내가 팔고 나면 더 오르면 어떡하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도 싫고, 내 판단이 틀렸을 때 그런 부분들, 나는 이 평생 그 실수를 곱씹어 살 것 같아서 불안하다, 싫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결정을 미루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 케이스로 또 많은 분들이 이러시는데요.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높을 때 나는 틀릴 리가 없어, 내 결정이 틀릴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현상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굳이 바꿔야 돼? 나는 내 기대가 맞을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다양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신뢰가 굉장히 강한 경우 이 현상 유지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발동되게 됩니다. 실제 저희 그 쿼터백의 미국 주식 전략을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다 라고 세미나를 할 때 어떤 고객분께서 엄청나게 확신을 가지시면서 AI는 다 허상이야, 돈을 벌 수가 없어, 거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3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N자도 꺼내지 못하고 이분을 그냥 설득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심리, 이런 현상 유지 심리 또한 우리가 투자를 어렵게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심리인데요. 마지막은 바로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는 손실 발생 자체를 본능적으로 꺼리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손실을 입게 되면 논리적인 판단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분명히 여기서라도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팔면 이게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산의 회복 가능성이 극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처분하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 역시 손실 회피 성향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건 어찌 보면 뭐 내가 틀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방금 전에 봤던 현상 유지 심리랑도 맞닿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손실 회피 심리 경향 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어떠한 손실 가능성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은퇴 시기에 임박을 해 있거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이 자산은 손실이 보면 굉장히 안 된다라고 하는 자산들은 당연히 손실을 굉장히 회피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건 적극 권장해야 되는 심리인데, 그게 아니라 한창 우리는 연금을 축적해 나가야 되고 노후 대비되어 있지 않고 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자산을 불려 나가야 되는 그런 연령층에 있거나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조차도 나는 투자해서 손해보는 게 너무나도 싫어라고 하면서 투자하라고 하면 손사래부터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잃을까봐입니다. 물론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무서워서 시작도 못한다면 결국 거둘 수 있는 결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투자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최대한 변동성을 통제하면서 꾸준히 좀 확률 높은 투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테크를 해나가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손실을 회피하겠다라는 심리는 우리의 투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투자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심리적인 장애물들을 완벽하진 않더라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 그걸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군중 심리는 남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거겠지. 남들과 같은 선택을 하다 보면 그래도 좀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이 내가 너무 투자를 결정할 때 우선시했던 근거는 아니었는지 스스로한테 끊임없이 꾸준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문하는 습관만 들여도 이미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좋은 투자 타이밍이 아닌데 무리하게 들어가는 자산에 뒤늦게 진입하는 걸 많이 막아줄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권장드리는 건 책과 뉴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투자 대상을 직접 검토해보고 굉장히 공부하는 걸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도 기르고 남의 군중에 따라 쏠리는 현상들을 막아내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뒤늦게 뛰어들기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 회사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그래도 손실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편향적 성향인데요. 이 편향적 성향을 극복을 하려면 일단 해지가 자유롭지 않은 투자 수단에 매월 혹은 매 분기 자동으로 저축이 되거나 투자될 수 있게 설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구조를 짜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월 일부 소비에 활용되는 그 돈을 그냥 아껴서 그런 자금과 저축을 그냥 투자에다가 강제적으로 불입할 수 있게 해서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설계를 통해서 꾸준하게 돈이 흘러 들어가서 이 돈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의 현재 편향적 성향을 잘라내도록 하는 그런 강제 설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금의 성격을 나눠서 강제적으로 뭐 통장 쪼개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교하게 좀 구분을 해놔서 노후를 위해서 아예 설계할 수 있게 강제 배치를 해놓는 게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현상유지 심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상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자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청사진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서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현재에만 머물러 있기보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들,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렵거나 아니면 해보려고 해도 막연하게 불안해서 현재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전문 회사가 제공하는 자문이나 일임, 뭐 이런 서비스나 솔루션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해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해보고는 싶은데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자금을 맡겨주시거나 상담을 주시고 실제 이후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뭐 드는 것이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적절한 금융 치료 아니면 금융 상담이 병행이 된다면 충분히 극복해내시고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손실 회피 성향. 이걸 극복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손실은 투자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개별 종목 한두 개라든지 그런 투자에 하지 말고 이런 투자나 손실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나의 금융자산 전체가, 내가 모아놨던 자산 전체가 어떻게 6개월 전, 1년 동안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내가 올바른 투자 경로로 투자가 되고 있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자산도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거로 갔을 때는 누적적으로 보면 100% 확정적이진 않더라도 그 과거의 역사가 말해줬을 땐 손실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주는 손실의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이거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설계해 나간다면 이런 성향도 좀 극복해내거나 아니면 쉽게 이겨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핏 너무 원론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이런 심리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심리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심리를 체크해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뭐 투자를 어렵게 느끼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들, 이런 심리적인 특성들, 사람이 뭐 심리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런 우리가 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대신 남들이 하니까 뭐 나도 해봤다가 손실을 입었다, 근데 나는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야, 뭐 아무도 못 믿겠다 라든지, 뭐 내가 투자한 것이 뭐 언젠가는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본전이 올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봤는데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게 뭐 이런 스스로한테 너무 자괴감을 가진다든지 나는 투자랑 안 맞아 라든지 해서 투자를 떠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런 심리가 우리한테 영향을 줬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투자는 결국은 뭐 단거리 경주가 아니야 마라톤입니다. 뭐 우리가 26주 적금, 그래서 적금 모아서 26주 있다 쓸 자금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반에 좀 뒤처지더라도
아니, 남이 나보다 좀 빨리 치고 나가는 것 같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우리의 투자를 완주할 때까지 좀 우리가 우리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만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쿼터백도 뭐 이런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 때마다 좀 더 좋은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이런 투자 심리를 극복하고 아니면 투자의 그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투자에 관련된 여러 질문 중에서 첫 번째, 투자가 왜 어려울까에 대한 부분을 행동경제학적으로 심리적인 대표적인 4대 요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시간에서는 여러 가지 키워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투자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하나씩 파헤쳐 보면서 우리가 답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쿼터백 연금투자 조홍래의 자산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